네, 안녕하세요. 예, 일용직 노무관리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잘 쉬었습니까? 네, 좀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서버의 기능, 일용직 관리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좋은 기능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개괄적인 오리엔테이션만 잠깐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출력 일보를, 그러니까 부지런한 회사죠. 그날 인력하는 회사를 위해서 출력 일보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는 그 엑셀 뽑는 기능들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본사 일용직 노무관리에 화면이 좀 없어져 버렸네요. 네, 지금 여기 노무관리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네, 이런 환경 설정 메뉴에서 건설업 탭을 누르세요. 누르면은 현장 관리자용 그 접속 방법이 있어요.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액세스 허용 복사를 누른 다음에 이제 카톡 같은 대로 이제 현장 관리자에게 알려주시면, 그 현장 관리자 PC에서 주소를 쳐가지고 방금 알려준 주소를 치고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현장 관리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본사가 알려줬겠죠? 그러면 본사가 알려준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오면은 그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출력 일보 월보 입력 화면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면 현장별로 관리자가 다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 등록 메뉴에는 환경 설정 끌게요. 현장별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등록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A 현장 관리자가 누가 있다면 현장 관리자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관리자도 F2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쭉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박종인 씨다 그러면서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지정을 본사가 해 주시면 돼요.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박종인 씨 아이디 패스워드를 본사 관리자가 지정을 수동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현장 관리자에게 알려주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주소는 그 환경 설정 건설업 탭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에 말 나온 김에 건설업 탭을 다시 들어가 보면 그 현장 관리자가 이제 특정 메뉴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접근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사 관리자가. 그래서 그건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일용직 관련해서 그 공제, 그 사대분 공제는 월보 쪽에서 나오는 건데 월 마감할 때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보 월보에서 이제 사원조회 기능이 좀 중요한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 안전보건교육 이수자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함을 누르면, 네, 여기 사용함에 저장을 누르면요, 저장을 하고 일용직 사원 등록, 해당 일용직 사원이 안전교육 이수자인지 아닌지 보면은 그걸 사용함으로 나면 안전교육이 나와요. 지금 방금 건설업 탭에서 다시 한번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람인지를 이수 결과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칸이 생깁니다. 안전교육. 그 다음에 특정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 지금 조회 전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분에 대한 주민번호 이런 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해가지고 교육 날짜와 사진까지 이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 기능이 있으니까요,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별로 A라는 에서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있는데, 홍길동 씨는 노임 단가가,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노임 단가가 현재 지금 선장을 선택을 안 했는데 초기 값이 20만 원 아까 사원 등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분이 홍길동 씨가 예를 들면 B 현장은 지금 제가 해놔서 그러는데 19만 원이고 C 현장은 20만 원이고 A 현장도 20만 원이네. 그래서 참 특별히 건드리지 않으면 초기값, 이거 아까 선택이 안 된 이 초기값을 끌고 오는데, 특정 현장별로 단가가 다르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별로 노임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쓸 거면 사용함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그러면 홍길동 씨 말 나온 김에 B 현장은 19만 원이고 C나 A 현장은 20만 원인 거 보고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보면은 일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홍길동 씨였죠? 홍길동 씨 맞아요. 홍길동 씨. 지금 3명이 있는 걸 볼게요. 홍길동 씨를 보면 여기가
그러니까 B 현장인데 B 현장은 19만 원이고 아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B 현장은 19고 나머지 두 개는 20이었어요. 그래서 B 현장은 19만 원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홍길동 씨가 A 현장에도 일했다면 여기는 20으로 나오죠 지금. 여기도 20만 원, 여기도 20만 원. 그렇죠? B 현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홍길동 씨. 여기 누르면 B 현장은 19만 원, 19만 원 이렇게 표시되죠. 나머지 현장은 20만 원. 이렇게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이분이 현장별로 단가가 다른 경우에 현장별 노임 단가 설정 기능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방금 봤듯이 A 현장은 예를 들어서 21만 원이면 22 이렇게 수정해도 되는데 해볼게요. 21만 원 이렇게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저장을 했고요. 지금 무슨 현장이었냐면 A 현장입니다. A 현장. 그래서 A 현장을 눌러보면 21만 원으로 지금 홍길동 씨 되어 있는데 지금 참고로 이 노임 단가는요. 여기 19년 1월 중에서 맥스 가장 큰 값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21만 원으로 일한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홍길동 씨 추가해야 되죠. 참. 3일날 홍길동 씨 체크하고 저장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2일날은 홍길동 씨 21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은 20만 원. 이지만 방금 변경을 했죠. 노임 단가를. 그래서 홍길동 씨 이날부터는 21만 원으로 A 현장에서 입력됐고 여기를 누르면 홍길동 씨 체크하고 저장을 누르면 홍길동 씨 여기 선택하면 21만 원. 만약 월보에서 입력을 했다면 홍길동 씨 이렇게 나오는데 22집 그다음 5일부터 지금 A 현장은 21만 원이라고 그랬죠? 21, 21, 21 이런 식으로 현장별로 노임 단가를 다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현장별 노임 단가가 그렇게 됐고 또 만약에 지금 방금 봤던 사례인데 20만 원 하다가 어느 날부터 21만 원으로 노임 단가가 변경됐죠. 같은 현장 안에서. 그래서 노임 단가 변경 기능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면 맞물려 있기 때문에 8일을 선택하기 전에 노임 단가 지금 A 현장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A 현장 선택했고 현재는 21만 원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22만 원으로 바꿨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저 수정되었죠? 그 다음에 홍길동 씨 지금부터는 그럼 22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22 저장.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노임 단가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고 클릭 월보는 그런 방식이고 또 월보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해도 됩니다. 23만 원을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23만 원. 그 다음에 클릭 한번 해주고 제가 착각했어요. 출력 공수값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23만 원, 뭐 여기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 월보예요. 지금 월보는 달력에서 입력합니다. 글자 그대로 월보니까 달력에서 입력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공수값을 일단 지정을 하고 노임 단가가 22가 맞으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여기가 틀렸으면 여기를 선택해서 이날은 30만원 와 마이 이날은 어떤 이유로 20만원 이날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노임 단가를 계속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장 이렇게 특정 사원을 선택하고 한 달치 몰아쳐 입력해도 되고 일본은 홍길동 씨 선택을 하고 이제 16일날 깜짝 놀랐네. 15만원이라서 16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임 단가를 17만원 저장 그 다음에 저장 노임 단가는 변경했고요 방금. 그 다음에 이제 16일 선택 상태에서 저장 하면 홍길동 씨 이제 17만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노임 단가를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일자별로 단가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대신 이제 일보니까 달력에서 여기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체크도 안 되죠. 예, 일보는 달력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단 날짜를 잡고 일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서 저장을 누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 씨 다시 한번 누르면 홍길동 씨에 대한 정보 달력에서 표시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달력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다시 그래서 현장별 노임 단가 기능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출력 일부에서 공수값을 지금 1.0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데 18일 누르면 저장. 지금 19일 날은 공수값을 1.2를 줄까요? 1.2 여기 출력 달력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죠. 일본은 여기서 입력하는 겁니다. 1.2를 주고 저장하면 19일 날 공수값이 1.2가 됐죠. 그랬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1.25를 주고 아니 1.24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20일을 선택을 하고 출력값을 1.24 주면 저장을 하면 날라갔죠. 0.04가 날라갔어요. 1.24라고 입력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한 자릿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점이. 그래서 두 자리로 입력을 하고 싶으면 1.25 이렇게 두 자릿수를 체크하면 됩니다. 어떤 분께서 세 자릿수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는 하고 싶으나 이 달력의 공간이 빡빡해요. 그래서 세 자리 소수점 한 자리도 지금 타이트한데 지금 두 자릿수까지 어거지로 지금 해드렸고요. 세 자릿수까지는 좀 힘듭니다. 안 그러면 이 출력 월보 입력 이걸 더 디자인을 더 키워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소수점 공수값 두 자리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공제신고 노무비닷컴 아까 그 1강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사용하려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일보에서 공수값을 방금 봤던 공수값 1.5 이런 거 일괄 변경 기능이 뭐냐면은 사용함으로 체크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 20일에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홍길동 씨 말고 이기동 씨를 넣을게요. 그래서 이기동 씨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시면 두 명이 됐죠. 자, 그런데 공수값을 이날에 일한 뭐 야근을 했는지 그래서 이 20일 일요일 날이라서 그래서 공수값을 더 많이 주겠다. 단가는 같지만 그래서 여기 그 공수값이 있는데 둘 다 1.5로 주고 싶다. 공수값을 그러면 두 명을 체크를 하고 복수 선택이 여기 있는 사람을 싹 체크하고 물론 해당 없으면 한 명을 빼면 돼요. 전체를 체크한 상태에서 특정 사람 아무나 잡고 1.5를 치고 엔터를 치면요. 이 체크된 모든 사람이 공수값이 한꺼번에 바뀌는 기능이에요. 예, 되게 편한 기능이죠. 저희는 사브넷이 이렇게 섬세합니다. 그래서 방금 한계 설정 메뉴 또 어디 갔어요? 네, 그래서 공수값 받고 가지 저장은 안 됐죠. 그래서 저장을 해야지. 1.5로 전체 체크된 사람이 출력값이 1.5공수로 한꺼번에 바뀌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설정 기능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요. 네. 그래서 이 건설업 탭에서 출력일보 공수값 일괄 변경 체크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공수값을 바꾸는 기능까지 뒀습니다. 원래 초기 모델은 없었는데 우리 사용자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수정해서 업그레이드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 더 남았네요. 그 건설업 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겁니다. 이거 사원 리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사원을 뽑아내는 거. 첫 조회 화면과 사원 추가창 이 두 가지로 구분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첫 조회 화면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21일을 처음 딱 눌렀었을 때 이 두 명이 원래는 사원이 몇 명이었죠? 4명인데 왜 이 두 명만 처음에 조회가 되냐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명도 없었다면 특정 22를 눌렀을 때 한 명도 없었다면 여기서 다 찾아야 되죠. 이게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뭐 100명을 찾아야 된다면 100명을 다 체크해서 추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 백지 상태로 출발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초 상태 때 누구를 조회해 줄 거냐가 우리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첫 조회하면을 이륜주 사원 등록 메뉴에 있는 현장 코드로 조회할래, 최근 출력 이력으로 사원 조회할래인데 지금은 이렇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출력 이력, 그러니까 감이 오시나요? 최근 출력 이력은 이날이죠. 20일. 두 명 이씨 홍씨 이랬잖아요. 그래서 21일을 누르면 현재는 빈값인데 이제 21일 날 선택을 딱 하면 이씨 홍씨, 여기 이씨 홍씨가 그대로 최근 출력 이력이 있으니까 잡아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력 이력이 그러니까 일보값이 한 번이라도 입력이 됐으면 그거 가지고 놀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 이력을 무시하고 얘를 체크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얘가 있고 출력 이력으로 그 사원 리스트라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여기 있죠? 여기서 이 씨는 현장이 여기 2번 현장 걸려 있고 홍 씨는 1번 현장이 걸려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A 현장을 선택했을 때면 누가 나올 거냐면 A 현장 여기 걸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홍길동 씨 A 현장이고요. 이기동 씨 B 현장이라 안 나오겠네요. 박길동 씨, 김길동 B네요. 김길동을 A 현장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F2 키보드를 눌러서 A로 바꾸면 지금, 그리고 저장을 하단에서 누르면 지금 현재 여기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의 현장 코드 A 현장은 김씨하고 홍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지금 환경 설정 바꿨던가요? 그래서 여기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현장 코드 그 코드예요. 그걸로 줘야겠다. 저장을 누르면 해볼게요. 2명이 나와야 돼요. 새로 고침 지금 김씨 홍씨로 바뀌었죠. 아까 여기는 이씨 홍씨였는데 21일부터는 김씨 홍씨가 리스트 최초로 추천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설정값이 이걸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있는 그 현장 코드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줄 거냐, 그거 무시하고 실제 출력 정보를 입력한 리스트를 보여줄 거냐. 당연히 후자가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근데 최초 상태 처음 여러분이 일용직 노무관리를 사브넷을 알게 돼서 처음 입력할 때는 출력 이력이 없겠죠. 입력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 뭐냐면 그 앞에 거 이걸로 체크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입력값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걸로 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 날짜만 클릭을 하는 순간 그 일했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딱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씨가 이날은 빠졌다 그러면 이거 체크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21일에는 새로운 사람이 추가됐다. 아까 박 씨 있었네. 박 씨가 추가됐으면 추가한 사람만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값을 최초의 전날 거를 최근 값을 가져오면, 정확히 말하면 전날이 아니죠. 22일 중심으로는 전날이 없지만 최근 22일은 없으니까 패스, 20일 값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게 편해야지 여러분 입력이 편합니다. 그래서 입력의 핵심은 이 기능인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그렇죠? 네, 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사원 추가창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실전을 해보니까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사원 추가를 눌렀는데 이 일용직 사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몇만 명이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몇만 명이 있었다면, 지금 4명이니까 방금 빨리 떴죠. 금방 떴어요. 근데 몇만 명이면 이게 이 창을, 사원 추가 창을 눌렀었을 때 한참 이따 떠요. 그래서 몇만 명이 뽑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너무 그 일용직 사원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 200명 정도로 초기 값으로 해서 사용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원 이 추가창 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 몇만 명이 다 없죠. 200명만 딱 잘려서 있을 텐데, 그렇지만 여기서 조회를 하면 뭐 어떤 이름을 이렇게 치면, 그죠? 그 200명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있는 몇만 명에서 성명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창이 이 뜨는 속도 때문에 생긴 그 설정 기능이고요. 그래서 200만 일단 띄워도 돼요. 띄우고 검색을 어차피 몇만 명이면 찾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성명으로 찾아서 그 찾을 때는 2만 명이면 2만 명 전체도 찾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러한 일용직 사원 등록자가 너무 많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초기값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여태까지 이제 환경 설정 기본 세팅 값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실전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실전도 앞서서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저도 부가적인 것만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빠졌네요. 일마감 기능만 일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제일 많은 게 이날이었네요. 그래서 한 명만 더 추가해 볼게요. 사원 추가 박길동 씨 하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3명이 지금 20일 날 3명인데, 이 A 현장, 예를 들면 A 현장 여기 선택을 하고 현장 등록 메뉴에요. A 현장 일마감 기능, 그래서 출력일보 자동 일마감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출력일 지나자마자 마감할래, 아니면 하루 지나서, 예를 들면 20일이면
21일 새벽부터 자동 마감되게 할래? 아니면은 그 하루 건너뛰어서 22일 날 20일께 자동 마감되게 할래? 그래서 막 그런 설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자동 일마감을 설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면 A 현장 해놓으면 이제 지금 이건 테스트를 못 하겠네요.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해놓으면은 20일 거를 더 이상 그 일마감이 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그 사원을 추가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단가 수정, 출력 수정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본사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관리자가 아까 현장 인트라넷으로 입력을 다 해서 본사가 오케이 해서 확인하고 다 끝났는데 현장 관리자가 다시 들어와서 이 일 정보를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현장 관리자가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 일마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 일마감 기능의 필요성,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부연 설명 좀 더 드릴 게 있는데, 노임 단가가 출력 값을 1.5에서 1로 바꾸고 막 이랬었는데, 노임 단가도 여러분, 노임 단가를 여기서 바꾸는 거, 사원 등록 메뉴죠, 이게.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있는 그 단가를 수정하면 얘는 계속 이 수정된 단가로 그 다음부터 표시될 거고요. 특정 21일 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를 여기를 그 전날은 17만 원이고 여기도 17만 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자동 초기 값은 17만 원 나오는데 얘를 어떤 이유로 21일 이 하루만 단가를 18만 원 올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여기 18만 원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이 노임 단가가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일용직 사원 등록에 있는 공식적인 단가예요. 그래서 22일 날을 누르면 다시 17로 옵니다. 왜냐면 공식적인 단가는 17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정 하루만 어떤 이유로 변동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직접 방금 했듯이 19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여기서 수정하시면 이날 하루만 그 단가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원래 메뉴 공식적인 메뉴인 이 단가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것은 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A 현장에서도 일을 했고요. B 현장 한번 가볼까요? 홍길동 씨. 예, 홍길동 씨는 B 현장에서도 일했네요. C 현장도 일하셨나? C 현장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홍길동 씨는 A 현장에도 나타나고요. B 현장에도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데 이 선택을 누르면 여러분 현장이 선택이 안 돼 있는데 월은 선택돼 있습니다. 19년 1월. 그래서 우리 테스트 주식회사 관점에서 현장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2019년 1월을 선택했으면 여기에 나온 3명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3명의 의미는 네, 현장 구분 없이 전체 일한 사람 숫자입니다. 14일. 그래서 우리 전체 1월달 출력 상황을 보자 했더니 14일날 3명이다. 그러면 누가 일했는데 3명? 그래서 가보죠. 한번 14일날 3명이니까 맞는지 봅시다. 지금 전체가 합산된 숫자예요. 저 숫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현장을 선택해줘요. 이 3명이 현장 단위로 쪼개져야 되니까. 그래서 B 현장을 누르면 2명이네요. 14일날. 그래서 이기동 홍길동 씨, 이씨 홍씨입니다. 그 다음에 C 현장은 없었으니까 A 현장은 1명 있겠네요. 그쵸. 홍길동 씨. 이렇게. 그래서 14일날은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인이 이 상태. 그러니까 현장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는 전체 현장 근무자 수를 합산한 거예요. 근데 홍길동 씨가 지금 2명으로 카운트된 겁니다. 그죠? 실제 일한 사람은 2명이죠. 이기동 씨, 홍길동 씨. 근데 홍길동 씨가 A 현장하고 B 현장 각각 일했기 때문에 3명으로 카운트된 거예요. 이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선택 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 선택을 안 했어요. 총 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걸 눌러봤자 사원 명단이 안 나와요. 다시 현장을 잡아줘야지 현장 단위로 쪼개져. 이제 14일에 2명, 홍씨 여기 껴있고 A 현장에도 홍씨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 선택 상태. 아직은 지금 사원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까 B 현장으로 가볼게요. 현장만 선택된 상태입니다. 현장만. 그래서 여기 누르니까 2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14일날 두 명이 누구냐? 그래서 이시용 씨다. 그 다음에 홍길동 이 사람을 클릭을 하면 이 사람 중심으로 한 달치가 나오는 거죠. 홍길동을 선택하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적으로 크게 보면 대, 중, 소가 있는 거예요. 대는 뭐냐면 가장 큰 개념이죠. 현장 구분 없이 전체 합산된, 그렇지만 사원은 리스트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값이고, 그 다음에 현장 선택 상태, 이 상태죠. 현장을 선택해서 중간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소, 사람, 특정 사람을 선택한 상태. 일대 달력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 개념만 여러분이 아시면 동작성 관련해서 여러분이 헛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명 현장 선택 안 했어요. 현장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선택했어요. 대중소. 사람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한 달치 정보가 다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사원 선택 상태가 아니라 현장 선택 상태로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 세로 고침 누르면 여기 지금 연두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현장 세로 고침을 하면 중간 단계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중간 단계. 그래서 그 현장 선택 단계이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구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일부에서는 달력에서 입력하는 건 아니고 달력은 표시 기능,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보여주는 기능 이런 걸 눌렀었을 때, 그래서 여기를 아무리 만작거려도 숫자가 바뀌진 않아요. 이 달력에서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돼요. 왜 입력 기능이 없어요. 일부는 입력은 우측 여기 사원 리스트 하면 여기서 단가를 수정하든지 이거 수정하든지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달력은 그냥 눈으로 보는 기능이다. 월보는 달력 조심해야 되죠. 역시 얘도 선택 전체 아까하고 똑같고 14일날 3명 나오죠. 그 다음에 B현장 선택했을 때 2명, B현장에서 2명이 됐고, 여기서 홍길동을 누르면 바로 일보는 아니지만 월보이지만 달력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새로 고침하면 현장만 선택한 상태. 그래서 14일에 2명.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그때 일보로 넘어가서 2명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처럼 다시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보에서 현장 선택했고 홍길동 씨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마감이 됐으니까 여기도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마감되어 있는 상태는 뭐를 눌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B현장 선택 상태, 뭐 값이 바뀌진 않아요. 입력이 달력에서만 되잖아요. 월보는. 그래서 마감을 취소를 하고요. 네, 이 상태. 홍길동 씨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월보에서 홍길동 씨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기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단가도 여기서 이렇게 단가를 공수값 단가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엔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공수값도 1.5 주고 엔터, 1.5 주고 엔터. 아이고 잘못 쳤어요 제가. 1.5 주고 이렇게 달력에서만 입력합니다. 월보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이 동작성은 여러분 어떨 때는 월보에서 입력하고 어떨 때는 일보에서 입력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부지런한 회사는 계속 일보에서 입력하실 테니까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 삭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사원 추가도 했고,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아까 14일날 새로 고침해서 현장 선택 상태로 왔어요. 14일날 2명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홍길동 씨가 14일날 빠져야 된다면 지금 여러분 이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여러분 저장값을 보여주는 기능이고, 이 파란색은 이 14일이 선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4일 선택되어 있죠. 14일은 파란색이 선택되어 있고요. 이날 출력값이 잘못됐다면 지우려면 이 사람 체크하고요. 여기 출력 삭제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선택한 사원의 출력 정보, 정확히 말하면 14일 출력값을 삭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현장 선택 상태, 다시 B 현장 선택 상태일 때 14일 아까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어들었고요. 다시 추가하려면 뭐 추가하면 되겠죠. 홍길동 씨. 예,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일본은 우측 화면 여기에서 입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당이 있고 월급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무적으로. 그래서 일 단위로 그 일합산을 내서 이제 월 합산을 내 가지고 월 임금을 주는 분도 있겠지만, 고정급여로 뭐 특정 현장 관리자를 이제 상용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B 현장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지금 현재 일용직이긴 한데 마치 상용직인 것처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월급제로 갈 수도 있어요. 월급. 근데 이제 초기값은 아까 일당 2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300만 원이면 월급을 선택하고 300만 원, 아이고 3천이네. 예. 월급이 300만 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월급. 이렇게 수정을 하면 홍길동시 지금 누르면은 지금 여기 월급으로 이기동이랑 홍길동인데 홍길동시 새로 고침 사원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홍길동씨를 건드렸죠 제가 월급자로. 자, 홍길동씨 여기 이제 노임단가 300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일당이 아니에요. 저건 월급이에요. 홍길동씨 선택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일 날 지금 잠깐만요. 홍길동씨 또 빼먹었네. 홍길동씨 추가하고 이분을 저장을 하면 네, 홍길동씨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월급으로 표시됩니다. 월급으로 표시되고 여기를 누르면 아까 일당 20만 원인가 쭉 있었던 게 다 사라지고요. 월급자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분의 그 노임 지급 명세서를 보면 지금 몇 월이냐면 19년 1월이죠. B 현장입니다. 월급자고 지금 그러니까 출력 공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뭐 1.2가 되든 노임 단가가 20만 원 그거 다 무시하고요. 월급자 처리한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3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아시겠죠? 노임 단가도 여기 300으로 표시됐죠. 근데 일당 300이 아니에요. 월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용직인데 마치 상용직 월급자처럼 처리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월급자 처리는 여기서 월급 선택해도 되고 여기서 월급 선택하고 노임 단가를 바꿔야 되겠죠. 월급으로. 그러면 이렇게 월급자 표시 기능까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또 어떤 회원들께서는 그 일용직인데 프리랜서 3.3% 때리는 거 있잖아요. 사업소득자. 그것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개발할 게 너무 많아서 현재는 보류 상태인데 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 기능도 넣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 월급자 처리 기능도 이거 넣어드렸듯이 이제 프리랜서처럼 3.3을 띄겠다. 그러니까 1급자든 월급자든 이제 세금 띄는 쪽, 그러니까 월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월급에서 세금 띨 때 3.3 띄게 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랜서 처리, 뭐 그건 아직은 현재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넘었는데요. 3강에서는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월보에서, 그러니까 일보 공수값들이 이제 매일매일 쌓이죠. 예, 계속 매일매일 일보 값이 저장이 쭉 돼서 한 달치가 다 됐으면 이제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월보는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 일보의 이 사원 리스트를 보시면 뭐 주민번호, 직종, 노임 단가, 출력 공수값, 날짜별로 출력 공수값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임금이 얼마인지만 나오고 있어요. 이날, 그날 이게 일자별 정보죠. 근데 이걸 월 합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보는 월 합산 기능까지 있죠. 그러니까 일보 기능도 이 월보가 대단한 게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김길동씨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일 정보를 입력해요. 그죠? 저장을 누르면 지금 임금 한 달치 합계가 지금 합산된 거예요. 지금 현재 김길동 씨만 볼게요. 200만 원인데 이렇게 눌러서 그럼 25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럼 누르면 월 합계, 임금이 합계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공지 항목,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쭉 해서 공제계까지 월 차인지급에까지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